네, 글로벌 마켓뷰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고 나서 첫 거래일들을 보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외신 캐스터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이나영 캐스터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주요 외신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금리 인상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일제히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6% 하락하면서 17,766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0.9%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5,021레벨대. 그리고 S&P 500 지수가 0.65% 하락하면서 2,079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 하루 동안 흐름 살펴보시죠. 다우지수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로써 올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면서 연간 기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모두 일단 다우업종 중 운송업종들이 가장 큰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항공주들이 부진했습니다. 미국 레이몬드 제임스 파이낸셜 측에서 항공주들의 투자 등급과 실적 전망을 모두 하향 조정하면서 델타항공,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모두 4에서 5%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면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이슈들 함께 점검하고 가셔야겠죠. 먼저 외신들 보도인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 측에서 나온 뉴스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리스에 관한 뉴스인데요. 그리스 드라마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 측에서 채권단이 내년 3월까지 그리스 구제금융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측에서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끝난 G7 정상회의에서도 그리스 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측에서도 계속해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재무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를 어떻게든 유로존 안에 잡아두려고 하는 반면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존을 탈퇴해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외신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달러 화에 관한 마켓워치 기사 하나 가져왔는데요. 미국 경제의 가장 강한 적이 바로 달러화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달러화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달러 강세에 우려를 표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달러화는 이에 대해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1분기 GDP 부진이 달러 강세 여파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컸기 때문이다라는 보도입니다. 또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약화되고 있고 특히나 옐런 의장도 강달러로 수출이 약화됐다면서 달러 강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또 이 FOMC 회의에서는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외신 중에 그리스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채권단에서는 아무래도 정상화하기는 오래 힘들다. 내년까지는 좀 연장을 하자.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연장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에서 거절을 했죠. 뭔가 분명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그 그리스 쪽의 입장을 최유리 캐스터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새벽 유로존 채권단이 그리스의 채무 상환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고 또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스 현재 어떤 입장인지 관련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What we need is an agreement quickly. We need to avert an accident that won't be an accident. History is not going to take it down as an accident. History will take it down as a failure of the political class of the European Union, of me, of Dr. Schäuble, of Mrs. Merkel, of Alexis Tsipras, of Mr. Juncker, of the whole political class. We have a historic duty not to allow this to happen. 네, 영상에서 그리스는 조속한 합의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채권단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2시간 전 프랑스은행의 노이어는 그리스 사태가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고 했고요. 메르켈 총리도 얼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가 어떻게 이 채무 상환을 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이렇게 답답한데 당사자들 얼마나 속이 탈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발빠르게 전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이나영 캐스터, 그 외 시장 마감 상황하고요. 먼저 미국 시장 업종별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서도 항공 운송주들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점검해 볼까요?
네, S&P 500 섹터별 흐름 함께 살펴보고 가시죠. 이날 모든 업종들이 하락했습니다. 기술주가 가장 큰 약세를 보였는데요. 1%대 하락 마감했고요. 이외에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도 0.5%대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달러와 아까 이슈가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강달러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1%대 하락하면서 95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달러 환율은 다시 124엔대로 내려왔고요. 국제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유 수요 전망이 다시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1%대 하락하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상품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1%대 하락했다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오늘의 SNS 확인해보죠. 최유리 캐스터, 오늘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던가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애플에 대한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애플 뮤직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애플 뮤직은 3개월간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이후 매달 9.9달러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 비츠1도 멤버십에 포함됩니다. 이 애플 뮤직 런칭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미국의 스포티파이나 판도라 경쟁에 밀려서 아이튠즈 음원이 부진하기 때문에 새롭게 런칭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새로운 운영체제 iOS 9 OXX도 선보였습니다. 이 또 뉴욕타임즈, 타임, 블룸버그, CNN 등과 함께 뉴스 스탠드 기능도 추가됐고요. 데이터 센터 규모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또 애플페이는 7월부터 미국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주목할 내용은 바로 여성인데요. 건강관리에서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여성의 건강관리 부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는데 트위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기술 산업의 다양성 부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여성 임원진들을 전면에 내세워 행사 연설과 대화에 참여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주가는 하지만 좀 하락했는데요. 이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시장 반응도 좋진 않았습니다. 이 토니 웹스터는 우선 세상에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건 좋지만 또 다른 반응에서는 미적지근한 부분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경제기자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윗 보시겠습니다. 리얼타임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CEO들이 투자와 고용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고 트윗했습니다. 우선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 상황에 대한 지수가 90.8에서 81.3으로 낮아졌는데요. 미국 내 128명의 대표 CEO들이 앞으로 6개월간 매출과 설비 투자,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응답자 70%가 향후 6개월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대답했지만 이 수치는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응답률입니다. 또 35%만이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대답했는데요. 올해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낮아진 것도 CEO들이 경기를 좋지 않게 보는 이유라고 리얼타임 이코노믹스가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 소식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샤오미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스마트폰 회사라며 가치가 약 50조에 이른다고 트윗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로 보면 1위는 삼성이지만 샤오미는 중국 휴대전화 생산업체로 국내 삼성전자의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 중입니다. 올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는데 1위인 애플과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스마트폰 인구가 5억 명으로 급등하고 있어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면 자연스럽게 세계에서 더 주목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샤오미는 세계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 삼성을 제치고 점유율 2위를 차지했는데요. 웨어러블 시장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4위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샤오미와 삼성이 어떻게 경쟁하며 발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샤오미가 스마트폰에서 좀 거센 반향을 일으켰지만 웨어러블 기기 시장에서도 점유율 2위를 차지했군요. 정작 중국 시장 자체에서는 스마트폰 이 관심도랄까요? 브랜드 관심도가 삼성이 가장 높게 나오긴 했는데 말씀대로 어떤 경쟁 속에서 발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